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맡은 현동면 부면장 홍성대입니다. 2026년 국민과 대화의 날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청하시겠습니다. 국민 모두가 붉은말의 기운처럼 힘차게 전진하는 희망찬 한 해 되시길 기원드리며 군정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반 현황, 금년도 군정 운영 방향, 지금 우리 마을의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인구는 2025년 말 기준 23,363명이며 이릅 7면 136개리 행정구역에 총 513명의 공무원들이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송군 브랜드는 심벌 마크와 청정도시를 상징하는 산소카페 청송군, 지질학적 가치를 인정받은 청송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느림의 미학을 추구하는 청송국제 슬로시티가 있습니다. 올해 예산 규모는 총 5,450억으로 자체 수입 396억과 의존 수입 5,054억으로 구성되어 있고 세출 예산은 농업의 고장이자 고령화 도시인 우리 군 특성에 맞게 농림, 사회복지 분야에 높은 비중을 두고 환경, 문화, 관광 순으로 배정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군정 운영 방향입니다. 군정 비전인 하나 되는 청송, 그 이상의 도약 달성을 위해 다르게 바르게 풍요롭게라는 군정 목표 아래 2026년에는 농업, 복지, 경제, 문화관광, 도시환경 분야에 5대 중점 전략과제를 선정하여 희망 가득 함께 일어서는 청송을 실현코자 합니다. 첫째, 미래농업 부자 청송을 실현하겠습니다. 스마트하우스 구축 및 초밀착 다축 재배 등 청송사과의 미래를 여는 혁신, 스마트하우스 재배 시스템을 마련하고 스마트 과원 특화단지 조성 및 미래형 과원 조성 묘목비 지원을 통한 스마트 농업 환경 고도화로 청송사과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미래 농업 발전을 선도하는 황금사과 연구단지 운영 및 FDA 기금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 과실 전문 생산단지 기반 조성 사업 등을 통해 생산력과 품질 향상을 동시에 이루는 청송사과 미래형 재배기술 전파에 앞장서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농축산물 가격 안정 기금 운용으로 농가 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이상기상 대응 및 재해 예방 재배기술 보급과 친환경 농업 육성을 통해 자연재해에 강한 농업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직불금 지급 및 농어민 수당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농업 인력 확보 및 여성 농업인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농업인 역량 강화를 통한 농업소득 증가를 이루겠습니다. 둘째, 든든 복지 희망 청송을 구현하겠습니다. 파리파리 민원처리 기동반 확대 및 농어촌 무료버스를 지속 운행하고 양질의 의료 서비스 기반 확충 및 출산 친화 환경을 조성하여 주민 밀착형 보편 복지 확대에 앞장서겠습니다. 보훈 대상자 및 저소득층, 장애인 및 이재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노인 돌봄 사업과 경로당 활성화를 통해 소외 없는 돌봄 환경 및 주민 거점 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청송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 육성 지원 사업과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을 통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수요자 맞춤형 교육 문화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셋째, 지속가능 시장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700억 원 규모의 청송사랑화폐를 발행하여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유도하고 지역 특성 살리기 사업 및 전국 규모 체육대회 개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로 직거래 지원을 활성화하고 특히 KUCT 영노화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경쟁력 있는 성장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넷째, 다채로운 문화 관광을 이끌겠습니다. 산림 레포츠 휴양단지 조성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아웃도어 골프 연습장, 54홀 공공파크 골프장 조성 사업을 연계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체험하고 머무르는 관광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축제인 청송사과축제를 개최하고 청송만의 자연 문화가 어우러진 이색 숙박시설, 주산지 관광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여 다시 찾는 청송형 이색 관광지를 조성하겠습니다. 산불 피해 국가유산 긴급 복구 사업을 추진하고 청송백자의 가치를 살린 관광 거점 공간 조성 사업 및 백자 축제를 통해 국가유산과 결합한 관광 활성화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섯째, 살고 싶은 도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부곡 산불 피해 지역 특별 재생 사업, 산림보호구역 산불 피해지 생태 복원 사업을 통해 이재민 삶의 터전 회복 및 생태계 복원에 앞장서고 전통마을 숲 복원과 명품 숲 조성으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산수카페 청송군을 만들겠습니다. 마을 기반 조성 사업과 농촌 해박 사업을 통해 지역민의 생활 안정을 추진하고 현서, 안덕, 부남, 현동, 전선 지중화 사업과 부남지구 농촌용수 이용체계 재편 사업을 통해 모두가 살고 싶은 쾌적한 우리 동네를 조성하겠습니다.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한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사업을 추진하고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및 진보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 사업을 통해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 환경을 마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마을의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동면에서는 도평 월메리 일원에 깨끗한 식수를 공급할 상수도 시설 확장 공사와 쾌적한 도시 미관을 조성할 전선 지중화 사업,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게일리 능남 저수지 보수 공사가 추진됩니다. 은계 재해위험지구 개선 사업으로 안전한 재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청송사과 품질 제고를 위한 유통시설 보완 사업, 정주 여건을 개선해줄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을 추진하여 살기 좋은 현동면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씩 나아가면 결국 희망찬 내일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작년 한 해의 어려움을 발판 삼아 더 나은 2026년이 되도록 꾸준히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수님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가 현동면이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교두부 역할도 마련해야 되고 또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도 우리 이장님들과 모든 분들이 궁금한 점을 하나하나 서로 소통을 하는 그런 공간을 생각합니다. 또 우리 군이 앞으로 전체 청송군과 또 현동면을 어떻게 또 앞을 열어갈 것인지 궁금한 점이 있으면 또 과감히 질의를 하시면은 저희들이 성의껏 진실되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조목과장 황경입니다. 5년 면방문 현동면 건의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현동면 주민께서는 도로 하천 정비, 상수도 공급, 주민 편의시설 개선 등 24건의 건의를 해주셨습니다. 이 중 추진 완료 9건, 추진 중 8건, 추진 예정 3건을 제외한 추진 불가 1건, 장기 추진 3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 불가 사항입니다. 인질이 주황보, 기동보 설치 요청이 있었습니다. 현 주황보는 부정보로 수문 조작을 통해 농업 용수를 이용하고 있으며 가동보 설치는 공법상 설비 유지관리 인력 등 운영 부담이 크고 운영 유지관리 문제 발생 시 인근 지역 침수 위험이 커질 수 있어 현재로서는 추진이 곤란한 상태입니다. 다만 하수 종말 처리장 처리수 배출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기 추진 사항입니다. 첫 번째, 도평 1, 2 종합복지회관 2층 증축 요청이 있었습니다. 읍면별 복지회관 증축 리모델링 수요가 많고 사업비 규모 및 형평성 문제가 소관되는 사안으로 재정 여건과 우선순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도평 버스터미널 도시계획도로 확장 요청이 있었습니다. 본 구간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추진되는 현동 그린 뉴딜 전선 지중화 공모 사업에 선정되었으며 토지 및 건물 등에 대한 보상비는 추가 분비를 편성하여 보상 협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후 보상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확장 공사가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도평 1, 2 도평 정비소역 도시계획 배수로 단면 확장 요청이 있었습니다. 오기 전 배수로 준설은 완료하였으나 배수로 단면 확장은 예산 확보가 필요한 사안으로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대형 산불 피해로 인해 가용 재원이 크게 제한된 여건 속에서 국민과 대화의 날에 건의된 사항을 최대한 반영 집행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즉시 추진이 어렵거나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었으나 예산 및 사업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건의해 주신 사항 하나하나를 소홀히 여기지 않고 향후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검토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분위기에서 건의사항이나 애로사항, 평소 군정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기탄 없이 말씀하시는 국민과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장님들이랑 우리 연민들이 구원에 대한 궁금한 점, 마을에 대한 어떤 그런 관계에 대한 우리 사업들 무엇이든지 좀 질의를 하시면 제가 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하기 전에 우리 정비진 의원님 병원 한동안에도 고생 많이 했습니다. 오늘 처음 나온 거죠. 고생 많으십니다. 예, 우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장 조당래입니다. 먼저 청송군 발전을 위해 불철 귀하로 애우고 계시는 군수님께 감사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 건의 사항을 드리기 전에 군수님께서 고맙다는 인사를 이장 협의회장이 연민을 대표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동면 소재지 전선 지주화 사업에 약 한 47억을 확보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주민들께서는 군수님과 군의회 의원님,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는 표시로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선지주화 사업은 농어촌 도시 읍면 지역의 지주화 사업은 것이 약 75%에 80% 가까이 청송군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수님의 탁월한 능력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드렸습니다. 이 전선화 지주 사업을 하기 전에 우리 현동면은 중심 도로가 너무 협소해서 2차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헐고 하자면 상권이 너무나 죽기에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는 정유소 있고 그다음 면사무소 사업 상거리 쪽에 정비를 함께 병행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지리 마을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곡마을 안길 더슈기 공사를 요청합니다. 약 1.3km 정도 되는데 지난번 세곡천 정비 사업 때문에 중장비들이 들어가고 해서 도로가 많이 파손되어서 지금은 화물차가 들어가거나 사과 운반할 때 장애인이 많습니다. 꼭 좀 더슈기 공사에 부탁 좀 말씀드리고, 다음은 인지리 도곡마을 저수지, 제가 한번 벌써 한 9년째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전년도에는 누수관계로 도에서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누수되는 것이 옛날 저수지다 보니까 물 빠지는 쪽에서 나무가 썩어서 물이 샌다는 이런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아무런 사후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물이 조금 더 새는데 지금은 가뭄이 심해서 물이 그렇게 많이 흐르지는 않습니다만 겨울철에는 항상 빙판이 져서 그 위에 우사를 사용하시는 분들하거나 농사를 종사하시는 분들이 통행에 상당한 불편이 많고 그 물이 하수 도로가 없기 때문에 그 하수 도로라도 물이 흐를 수 있도록 도로를 좀 만들어 줬으면 하는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평1, 2장 김성훈입니다. 먼저 도평1, 현동 복지회관 강변 사면 보수 요청거리입니다. 사면 구조물의 높이가 낮아 비가 많이 오면 기존 구조물 유실과
사면 세굴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보완 정비를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도평일리 정미소 옆 배수로 정비건이 중장기 계획에 반영이 됐다고 하는데 여기 배수로 단면 확장 공사를 조속하게 좀 시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기상이변을 해갖고 집중호우가 발생할 시에 소재지 우수가 빠져나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기 그 맨홀이 뚜껑이 열릴 정도로 이렇게 많이 오는 경우도 있는데 좀 본스를 가져갖고 좀 해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도평1위 거두마을 지방상수도 조기 인입 요청 건입니다. 현재 도평1위 거두마을 지방상수도가 되지 않아가지고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거두마을 주민들의 수건사업인 지방상수도를 조속히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도평1위 거두산 저수지 조성 요청 건입니다. 12가구의 경지 면적은 19헥타르 정도 되는데 수자원 시설이 부족하여 주민들이 영농활동에 많은 애로를 있으니 농촌 용수 개발 사업을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한 빨리 착공을 해서 면 소재 중심 도시에는 깔끔하게 계획을 좀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그 버스 터미널 쪽에 보면은 일단 슈퍼가 있는데 지금 우리 물론 이장님들과 발전 협약을 다 상의를 하겠지만 좀 그걸 좀 확장을 시키려면 일단 슈퍼부터 우리가 좀 매입을 해서 거기 도로 확장을 좀 하면서 전선 지정화 사업을 동시에 일으키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거기서 곁들여서 우리 요 바로 앞에 있는 우리 상거리 식당, 그 상거리 식당이 그 교통 사고의 위험성도 상당히 크고 아주 그 카드에서 있는데 일단 우리가 좀 가능하다면 우리가 그걸 감정 평가를 해서 우리가 매입이 가능하면은 그걸 좀 정리해서 우리 중심 도시를 좀 환하게 좀 밝게 만들 그런 계획입니다. 그걸 한번 중론을 모아주시면은 적극 검토를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그리고 저수지 누수 현상이 일어나도 저수지 누수 현상이 이 부서 어디? 그래 한번 설명하면. 건설생활과장 김선입니다. 도곡 저수지는 저희들이 작년에 한국농어촌공사 전부 조사를 했는데 5종의 물이 약간 새 보였습니다. 저희도 그래가지고 예산을 확보해갖고 그것도 세도록 하겠습니다. 큰 저수지에는 문제가 없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저수지 같은 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사전 정비를 빨리빨리 하십시오. 잘하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빨리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중심도로 교통 정비 그런 건 우리 마을 현동면 소재지 2차선이 아니고 왕복 2차선이다 보니까 교통비 많이 내려요. 식당이 여기하고 슈퍼 인터넷하고만 좀 정해 주시면은 교통이 원활하게 된다. 예, 일단 그 중로를 모으면은 그 한번 바로 한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김성훈 이장님, 우리 그 구조물 호환 정비 사업, 우리 또 이거를 왜 건설가가? 이번 물어주는 거는 우리 작년에 사업비를 확보해갖고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그 전부 호환 정비를 하려고 하면 사업비가 한 3억 들어갑니다. 나중에 장기 추진으로 검토해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 도평 우리 포구시 호수관 역류 효성에는 이거는 뭐예요? 지금 역류할 넘을 상태는 아니고 지금 일부 구간이 좀 무너졌습니다. 그 구간은 살펴보고 하는데 지금 이장이 원하는 거는 그 전체를 지금 다 방안을 해갖고 앞에 말했던 주차장으로 좀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 건인데 저희들이 지금 사업비가 너무 워낙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검토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김성훈 이장님 실제로 비가 많이 오면 역류 현상이 일어납니까? 내 노래. 예, 그 소재 그거 건설까지 말씀하신 내용하고 분수님 말씀하신 내용 약간 다른 내용인데
지금 건설가들님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 현동복지회관 앞에 그 제방 그 사면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거, 군수님은 배수로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약간 다른 내용의 말씀을 하셨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복지회관 앞에 그 사면은 높이가 너무 낮습니다. 그 강우량이 많으면 그 물이 구조물을 넘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뒤에서부터 파고 나와서 그 구조물을 앞으로 밀어내는 현상이 일어난 거고요. 그래서 그 구조물을 좀 높여달라는 얘기고, 그 높일 때 좀 더 높여갖고 도로하고 높이를 맞춰주시면은 이번에 이제 그 공간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배수로 그 단면을 좀 확장을 해주겠다는 거는 지금 소재지의 우수량이 빗물이 한쪽으로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면사부서 뒤쪽은 농협창고 뒤로에서 우회해서 들어가지만은 중심도로 앞쪽으로는 그 경로당 앞으로 해서 이렇게 도로를 넘어갑니다. 근데 그 단면이 너무 좁아갖고 그 사실 맨홀 뚜껑이 들썩들썩할 때도 있고 막 이랬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건설가에서 임시 방편으로 준설을 해놓은 상태고 해서 작년에는 또 괜찮았습니다. 저작년에 한번 비가 많이 오는 날은 하루 만에 그냥 꽉 차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단장님이 힘드시면은 좀 장기적으로 좀 조속한 시일 내에 좀 해결을 해준다는 그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무슨 알겠습니다. 현재 우리 복지회관 앞에 그 사면이 낮아서 좀 높여달라, 결론 그죠? 그리고 현재 그 구조물 이게 지금 늘 물이 막히니까 일단 준설을 하니까 지금 현재는 괜찮습니다, 그죠? 일단 보고 우리가 진짜 꼭 필요한 건지 우리 한번 체크 한번 해볼게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김영희 이장님 말씀하신 우리 거두산 상수도 관련된 설명 보세요. 환경관리과장 김정수입니다. 그 도평 1위 그 마을에 상수도 공급은 원래 그 특효서 확보해가지고 설계 용역 중입니다. 내년에 사업 추진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공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현재 그러면 이 상수도가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설계 중인가요? 예, 설계 들어가 있습니다. 설계 들어가 있으면 그러면 이게 그러면 언제쯤 준공 끝이 나나? 지금 한 3월이나 4월쯤 제가 착공 들어가면은 연말까지는 할 계획. 연말까지 물 공급됩니까? 연말까지 계획 잡고 있습니다. 우리 김영희 회장님 답변 되겠습니까? 네. 연말까지 그 광역 상수도 들어간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차 좀 심한 부분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업비가 저희도 판단을 해보니까 한 2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거 뭐 내년이나 추경에 하여튼 그 확보를 해갖고 사업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가 꼭 해야 될 것 때문에 2억이 중요한 게 아니고 도로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분양은 돼 있고 이제 노출이 좀 심해갖고 이제 그 부분은 깨진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2억이 금액은 크긴 큽니다만은 다시 한번 나도 한번 현장 나와볼게요. 2천만 원 같은 내가 바로 하락하겠는데 2억 가까이 든다 하면은 또 금액이 크기 때문에 현장 가서 긴급적으로 꼭 해야 될 사업인지 한번 판단하겠습니다. 그 저수지 담화종 농촌 용수개발 사업은 그 농림자 수원에 이제 50헥타 이상이 돼야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받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요 저수지를 하나 하면은 한 70억 들어갑니다. 이거는 지원도 안 되고 구원비로 70억 한다 하는 사업에 대비해 효과가 좀 덜 거꾸로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만약 꼭 필요하다면 우리 군비 100% 아니고 지금 도움이라도 매칭 사업을 좀 할 수 없어요? 그게 그 면적이 50m 이상이 돼야 기준에 걸어져 있습니다. 그거하고 사업을 받으라고. 수요 면적이 지금은 현재 그러면 우리가 국도비 확보는 어렵다 이거 그죠? 현행법으로서. 예. 하여튼 김영희 회장님 우리 현행법으로서 국도비 확보가 좀 어렵답니다. 어려운데 정말 좀 다른 방안을 좀 우리 한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작게 해가지고 뭐 그래도 물한 열도람 연수는 없잖아. 한번 현장 가서 정말 꼭 필요한지, 그럼 작게라도 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경로당 관련해서 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거성이 5반까지 있는데 4반에 지금 경로당이 조금 뭐 지원이 조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화장실 관련해가지고 안에 그 수세식이 화장실이 하나 있는데 부엌을 거쳐서 또 바깥에 조그마한 어떤 그걸로 거쳐서 할머니들이 계시는 사용 공간들을 거쳐서 남자분들이 화장실을 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이게 참 복잡하고 조금 그래서 바깥에도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조금 수세식으로 하나 더 바깥에 있는 거를 좀 이용해서 좀 바꿔주시면 하는 그런 건의를 한번 드리고요. 또 그러고 5반에 병고마을인데 정말 제가 어렵게 군수님한테 한번 뭐 가능하시면 한번 해주시면 상당히 감사하겠습니다만 여기가 이제 포항시하고 경계마을이다 보니 지금까지 사실 그 복지 관련해 가지고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혀 뭐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 이제 딱 그 마을은 한 마을이 이제 한 판이지만 똑같은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어떤 행정적인 업무를 할 때에는 항상 포항시와 청송군이 이제 갈라지다 보니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이제 힘이 들어서 정말 여력이 되신다면 조그만하게라도 경로당을 좀 하나 쥐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왜 그러냐면 그 앞에 또 지금 현재 그 팔각정이 나무 그늘 밑에 하나 있습니다. 이것도 어디 할 자리도 없고 해서 사실은 이제 어떻게 좀 부탁을 드려서 하나 설치를 했는데 지금 하천 위에 이게 서가 있다 보니 항상 비가 오면 언제 떠내릴지 항상 걱정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뭐 돈이 있어서 여력이 있어서 뭐 땅을 구입을 하고 이렇게 하면 또 부탁드리기도 쉬운데 어떤 그런 부분들이 안 되기 때문에 교수님한테 건의를 한번 드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 우리 청송군의 그 가수원 관련해 가지고 지금 폐목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교수센터에서 그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가지고는 예산을 좀 적은 것 같아서 지금 못하는 부분들이 많고 또 확충을 해서 좀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FTA 사업으로 인해서 전체 가원 표현할 때에 큰 나무들이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어서 지금 하천변에라든지 이렇게 지금 하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또 물이 비가 많이 오고 물이 큰 물이 지고 하면 떠내려갈 위험성도 좀 있고 하니 이 부분을 예산을 좀 확보를 좀 하셔가지고라도 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장 김종길입니다. 우리 동네도 한 가지가 생겼습니다. 핏째 넘어가는데 그 마을 앞에 산이 하나 있는데 그 산에 자꾸 이게 침식이 되는 것 같아요. 보면은 이게 뿌리 밑에부터 이게 구멍이 나는 게 그 토사가 자꾸 흘러내리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밑에 수로 여기 자꾸 묻어드니까 큰 비가 오면은 이게 전부 도로 위로 넘쳐서 마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한 30-40m 하면은 될 것 같은데 한 1m 정도의 높이로 콘크리트를 좀 해서 위에 혹시 산이 무너지더라도 좀 받침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5반이 포항시 경제 맞네. 이게 행정적으로 늘 어떤 데는 포항시 행정보다가 또 청송군 행정보다 왔다 갔다 한다 이거 아니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좀 못하면은 청송군이 월등하게 잘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있습니다만 포항시에서는 좀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또 어떤 그거에서 할 때는 좀 도움을 받아서도 할 수 있을까 싶어서 해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지금 현재 우리 그 팔각정이 우리 하천부지에 있어요. 예. 그 실제로 하천 다리 그 위에 지금 HB 걸어서 그렇게 하습니다. 실제로 많이 위험한가 어때요? 이제 큰 물이 질 때는 뭐 넘어서 그 위에까지 올라온 상황도 있고 상당히 위험한데 그래서 이제 팔각정 그래라도
제가 우겨서 발악정 그렇게라도 지어놨습니다. 지어놔서 여름에 그래도 가끔 할머니들이 이제 거기 나와 계시고 한데 우리가 오반이 몇 호가 그 삽니까? 호수는 얼마 안 됩니다. 이제 한 분씩 사시는 분들이 거의 많아서 지금 거기 한 2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인원은. 그 호수가 되면 지금 호가 1인 2가구로 해도 뭐 14가구 정도 되죠. 14가구 정도. 근데 실제로 이게 법리상 경로당을 지어줄 수는 없는데 그 임시 방편으로 임시 경로당이라도 그 어른들 좀 모여서 놓을 수 있는 자리를 그걸 한번 마련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 제가 안 그래도 그 부분 때문에 아마도 그런 상황이라서 안 되지 않겠나. 그렇지만 이걸 한번 부탁을 드려서 조그만하게도 뭘 할 수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원수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마을에 가지고 있는 마을에 부지가 있는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옛날에 포항시와 청송군과 관계없이 그 마을이 한 마을로 해서 모든 걸 하시다가 옛날 어르신들이 뭐 가지고 계시던 어떤 모임을 그거를 다 파기를 해버리고 다 갈라져 가지고 지금 뭐 가지고 있는 그런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우리가 좀 최대한 우리가 또 편의를 봐줄 수 있고 복지 차원에서 할 수 있는데 땅까지 사가지고 해주리는 뭐하거든 법적으로. 땅이 어디 있으면은 우리가 그 임시 처소라도 우리가 좀 참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데 그거 한번 영감해 보이소. 그 마을에 돈 좀 없나? 마을 것까지는 안 돼. 그거는 반별로 이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그 마을에 그 동작이 좀 땅 사면 안 되나? 제가 일단 복권 하나 당첨되면 다음 주에 복권 됩니까? 복권 그래가지고 혹시나 될까 싶어서 가끔 사고 있습니다. 열심히 복권 사시고 그러면 일단 그 마을 오반 주민들하고 얘기해서 부지 확보를 어느 정도로 하면 우리 임시 모일 수 있는 자리는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 한번 고려 한번 연구를 한번 해주세요. 예. 그리고 이제 사반 경로당에 우리 그 사반에 우리 거성에 경로당이 화장실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바깥에 있는 바깥 어른 화장실을 안쪽에 좀 화장실을 하나 더 만들어 달라 그런 이야기 아닌가? 그렇죠? 그 안쪽에 만들기는 사실 좀 힘이 들고요. 만들거나 뭐 바깥에 화장실이 그 외부 화장실이 있으니 그게 지금 이제 푸세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름철에 또 이게 상당히 그 악취도 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차라리 그걸 푸세식으로 조금 해주시면 하나 좀 바꿔주시면. 그러면 현재는 재래식으로 되어 있나? 아닙니다. 예. 현재는 재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그 수세식을 좀 바꿔보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활용하는 게 조금 많이 수월한가? 그렇죠.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할머니들 계시는 공간 그 워크를 지나서 안에는 화장실이 하나 있는데 그 지나서 이렇게 가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다 보니 남자분들이 화장실 자주 또 다니셔야 하는데 그래서 예, 우리 부서장 일단 현장 방문해서 현장 방문을 해서 그게 그 수세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한번 설명 한번 해보세요. 과장 연병선입니다. 네, 거성리 신풍경로당 남자 화장실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리면 일단은 실내 화장실이 현재는 있는데 위치 때문에 말씀하시니까 현장을 방문해보고 혹시 위치 변경이 가능한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실외 화장실은 저희가 지금 기본적으로는 실내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파 관련해서 실외 신축을 해주게 되면 몇 년 지나가는 실내로 이동을 요청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현장을 나가보고 이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시가현상 자체가 여기 보면은 커플이 큰 나무 이렇게 보면은 구멍이 있습니다. 아예 그 나무골이 길게 이 부분이 있으니까 주위의 주민들이 이게 뭡니까? 특히 이게 내려와서 그 밑에 수로를 맞게 되면은 이게 뭐 한 번씩 폭순하면은 거의 도로 위로 올라옵니다. 예. 우리 그 담당 부서 한번 현장 가봤어요.
예, 현장 가봤습니다. 그거는 저 산에서 이제 낙석이 떨어지니까 배수로가 막히고 이제 위험하다는 그 이장님 그 건의사였는데 다시 저희 현장과 이장님 가보고 긴급하면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 안전이 우선이니까 혹시 위험 구간에 가면 뭐 우리가 뭐 개묘를 하든지 뭐 어떤 방법을 하면 이장님하고 상의하고 해보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윤성적 이장이 안유시인에 그 아스콘 포장을 해달 건데 약 한 1kg쯤 되나? 회차까지 이렇게 가다 보면은 꺼진 데도 있고 많이 달라지고. 근데 우리 청소년들 보면 우리 모두 아스콘 포장을 되게 즐기더라고. 근데 이 아스콘은요 세월 지나면 무조건 파손되게 되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콘크리트 포장을 해놓는 게 이게 반영구적이거든. 근데 뭐 지금 누리리 곳까지는 전부 다 스콘 포장이 돼가지고 버스 회차로까지 스콘 포장이 돼 있는데 이제 그게 노후화되다 보니까 그 중간적으로 파졌다 이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많이 험합니까? 좀 불편합니다. 예, 쨈매 불편한 거 많이 험합니다. 많이 불편하죠.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쨈매 불편하면 우리가 그 보수하면 되고 많이 불편하면 왜 되는지 한번 현장 방문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십시오. 체크해서 바로 좀 보고 좀 부탁합니다. 예. 일단 현장 가서 봅시다. 뭐 어서 윤장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되게 불편한 거 아니거든요. 쨈매 뭐. 아닙니다. 주민들이 좀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방 상수도 예. 우리 담당하죠. 호남 안덕 상수도 확장 공사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는데 또 금년 내에 공사가 들어갈 겁니다. 오늘 조속히 좀 해달라고. 안 그래도 여기 이성민 지금 한다 있는데 한 달에 우리 전기세를 이제 풀이해서 이제 계산하는데 160만 원씩 밀려가지고 밑에 이제 너무 노후화가 돼가지고 수도 지금 이제 지하수를 먹고 있는데도 지금 계량기를 다 달아가지고 전기 풀이해가지고 전기세로 이제 이래가지고 풀이를 하는데 160만 원씩 이래 나오니까. 그러면 마을에 그 가구당 전기세 얼마 배당합니까? 지금 우리 1년에 그 160만 원. 1년 160만 원 큰 돈은 아닌데. 한 집에 160만 원 같은 거. 그것도 지하수 먹는데. 저기서 1년 160만 원 같은 큰 돈인가? 다른 동네 지하수 먹는 데는 보통 한 10만 원 이렇게 나오는데. 가구당이 동 전체 말이니까 가구당 가구에 한 가구에 그래요. 아 그러면 많은 거. 네. 내가 전달력이 지금 지난다. 근데 동네 전체가 160만 원 같으면 큰 돈이 아니지. 근데 가구당 160만 원 같으면 큰 돈 맞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이거 빨리 좀 조속히 좀 해줬으면은 하여튼 조속히 좀 시행하도록 빨리 조치할게요. 고맙습니다. 일단 수도 문제는 빨리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계리 그 아직골 입구에서 고항까지 그 농로 정비를 요청드립니다. 아직골 농로가 약 한 1.6km 정도 되는 농로로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고장한 지가요. 노면 요철이 심하고 부분 파손이 심하여 영농 활동에 어려움과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 정비를 요청합니다. 조치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계리 장박골 그 농로 정비 건입니다. 장박골 저수지 뒤편 농로 및 배수로는 약 한 0.5km 정도 구간이 정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기시에 용경집회 및 용농 활동에 많은 어려움과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정비를 요청드립니다. 다음으로 계리 마을 내 일부 구간을 마을 주민 보호 구간으로 지정하여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본 구간은 경북 작은제집 인근 도로로 직원 출퇴근 시에 차량 유통이 많을 뿐 아니라 과속으로 인해 가지고 마을 어르신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불편해하십니다. 마을 주민보호 구간을 지정하여 통행 제한 속도를 하향 조정하고 각종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농업안전기금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을 회관 앞에 지금 재래식 화장실이 하나 있는데 기존 마을 회관 안에도 화장실이 밑에 정화조를 잘못 넣어가지고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바깥에
그 화장실을 좀 개축해서 보수를 하든 아니면 정화도를 좀 낮춰가지고 기존 화장실에 냄새를 좀 줄였으면 해서 건의드립니다. 원래는 이게 앞에 이장 있을 때 그 화장실을 새로 하려고 계획을 잡았었답니다. 잡아서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변경이 돼가지고 지금 뭐 내용을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리는 내용이라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정화도 쪽이든 아니면 좀 지금 저희들 마을에서 활용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회관을 화장실이 좁아가지고 바깥에 화장실을 증축했으면 하는 의견들이 많아서 말씀드리고요. 하나는 저희들 지금 마을의 풍력 때문에 민원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요새 뭐 꼬레 같은 들이면서 쿵쿵거리는 소리도 심하고 지금 한 7기가 돌아가는데 그 팬에서 돌아가는 소리 때문에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저희가 군에도 찾아가고 그다음에 업체에도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특별한 방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군에 부탁을 해서 뭐 다른 내용을 저희들한테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인 피해 보는 주민들한테 할 수 있도록 좀 좋지 않은 내용을 좀 찾아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사용위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운동면 하수 처리장 하천에서 악취와 수질 악화로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개선이 어렵다고 봅니다만 차후 주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수질 개선을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부서장. 총 사업비는 한 2억 정도 나오는데 저희들이 이장님하고 급한 부분만 현장을 확인 후에 다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일단 그 2억 정도 들어가는데 일단 우선 현장 가서 긴급 좀 준비를 하고 할 수 있는 데는 한번 구간을 좀 정해 봅시다. 주먹 다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장바꿀 여기도 0.5km. 여기도 이것도 농로 정비인가? 농수로입니다. 수로 예. 계곡에서 나오는 그 물이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아직 수로가 지금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토사가 많이 소수 밀려도 해서 피해가 많이 발생됩니다. 예, 오케이. 이거 나가는 김에 두 분에 같이 한번 이장하고 같이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군수님이 작년에 예산 감점을 일부 했습니다. 제가 이제 인들내가 계속 사업을 하고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개일 우리 그 작은 자에서는 차량들이 좀 많이 되니까 과속에 위험이 있어서 안전사고에 위험이 있다. 교통사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과속 방지턱이라든가 안 그러면 카메라라든가 뭐 등등 좀 과속을 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 과속 카메라 잘못 따라보면요. 남사관 이장님 동네 사람들 다 끊깁니다. 옛날 얼마 전에도 우리 그런 동네가 지금 있어요. 지금 과속 카메라 뛰더라고 해가지고 지금 뛰지도 못하고 지금 동네 자녀들이 자식들이 추석 설 때 오고 왔다 갔다 급하게 되면 동네 사람의 스티커 다 끊겨보고 뭐 자식들 동네에 완전히 들어가면 동장 욕 많이 얻는 동네였습니다. 우리 특히 우리 권태진 의원들 아는 동네입니다. 근데 그런 걸 예를 들어서 안 되고 그럼 꼭 필요하다면은 과속 방지턱이나 안 그러면 짝퉁가는 안 됩니다. 사람들 알기 때문에 방송도 하고 다니고. 짝퉁 동네 사람이 더 많이 알지. 근데 거기가 실질적으로 그 제한 속도 있잖아요. 그거를 원래 마을 내 구간 그 속도가 뭐 제가 알기로는 물론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50km 이하 이 속도 규정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거기 사실은 50km만 지켜줘도 됩니다. 사실은 그렇게 위험하지 않는데 뭐 기본 70km, 80km 달립니다. 예. 저는 40km 이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방지턱은 사실은 좀 주민들이 불편하고 왜냐하면 그 위에 그 계획뿐만 아니고 그 울메리 주민들도 그 같이 이용을 하는 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방지턱도 그 높은 거 말고 좀 낮은 걸로 해가지고 한 세네 군데 정도 설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우선한 것은요, 하나를 잡아달고 마을에 더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카메라는 제가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카메라. 그래서 정비 위험 불안이 있다면 하속 방지턱을 원만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그게 현실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글씨 간단하게 50km 이하 저속하라고 글씨 좀 쓰고, 우리 부서 그것을 건가? 그것을 가보자. 그 현장 가보고 일단 그 방지턱 또 방지턱 또 잘못해놓으면요 사가 싣고 가다 사가 멍 닫습니다. 그래서 높은 건 안 됩니다. 그런 것도 좀 감안해서 안전사고의 그 가속에 위험이 없도록 하는 조치를 하십시오. 농업안전기금에 대해서 이제 그 답변을 잘 아는데, 이 청송군이 농업안전기금이 2014년도에 안전기금법을 만들었습니다. 안전기금법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 약 한 100억 원의 안전기금을 현재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확보를 하고 있는데 이 안전기금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그냥 이걸 활용의 가치가 좀 떨어지니까 그냥 유명무실합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다 나와 계시는데 앞으로는 안전기금을 더 활성화시키고 확대를 시켜서 이제는 이 안전기금도 어디서 그럼 이 안전기금은요 예를 들면 막무가내로 뭐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고 앞으로 우리 의회와 우리 농민 대표들과 모든 분들에서 장목을 정할 겁니다. 예를 들어 5대 장목 내지 7대 장목을 정하는 대로 정해놓고 지금 현재 생산 원가 이하의 가격이 떨어졌을 때 이제 안전기금을 이용을 해서 이제 우리 지방자치정부가 개입을 해서 농민들 말 그대로 하자면 농사지어가 굶어 죽지 않도록 하겠다. 쫄딱 망하게는 안 한다. 그러니까 생산 원가는 나오도록 이것을 안전기금을 활용해서 좀 적자 보존을 해주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 이장님들이나 여기 오신 분들 몇몇 분들이 그 안전기금이 자꾸 내보면 뭐라고 안전기금 말하는데 어디서 가는데 이게 훈단에는 약 한 300억 이상의 안전기금을 확보해 놓으면요 앞으로 우리 사과 가격이라든가 고추, 자두 모든 생산 가격이 폭락을 했을 때 우리 농민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원가 분석을 해서 적자 보존을 좀 해준다. 그래서 적어도 본전 책임은 되도록 해주겠다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안전기금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것 좀 현실화시켜서 제대로 좀 적용될 수 있도록 현실화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저 말 이해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서 좀 이걸 안전기금만큼은 좀 현실화시킬 계획입니다. 농성현 이사님 저 답변 되겠습니까? 이거 맹도 화장실인데 그 화장실이 현재 보수 하락하다 아였고 정화조가 지금 또 잘못돼서 이걸 좀 낮춰달라. 지금 마을회관 안에서 화장실 냄새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정화조 설치할 때 정화조가 생각보다 낮지 않았나 봐요. 그러니까 경사도가 좀 적어서 냄새가 많이 심하다 그러더라고요. 또 밖에 실내 화장실이 있는데 너무 오래돼가지고 지금 사용 거의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냄새만 지금 계속 나서 이걸 정리하고 아니면 이쪽을 좀 화장실을 밀리든가 아니면 지금 밑에 정화조 밑에 있는 상황이 문제가 있으면 그걸 좀 손을 봐서 바깥쪽으로 좀 증축을 좀 했으면 싶어서 인원이 보통 저희들이 1년에 한 제법 사용을 많이 하거든요. 행사 때문에. 근데 와서 보면 화장실도 부족하니까 바깥도 쓰려고 하는데 지금 바깥은 거의 뭐 남자들 빼고 남자도 잘 안 가려고 할 정도로 추울 때는 나가기 힘든 거예요. 그 다음에 내부는 냄새가 좀 너무 심해서 지금 뭐 1년 내내 환풍기를 돌려야 될 상황이어서 이게 정화조가 문제면 정화조를 좀 수정을 해갖고 좀 내부에서 깨끗하게 냄새 안 나도록 좀 살피시면 해서. 이장님과 현장 조사 후에 뭐 조치를 하도록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그 김두달 이장님하고 현장 가서 말입니다. 일단 그 정화조가 문제인데 전문가를 좀 가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전문가 좀 가서 그 냄새 좀 안 나도록 해줘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풍력 현재 7개 7기가 돌아가는데 그 소음이 좀 많이 나옵니까? 소음. 마을 저하고 대일에 지금 주민들이 계속해서 회사로 민원을 지금 넣고 있는데, 아니면 그 민원을 군에서 받을 수 있으면 군에서 받아주신 전화번호를 주시면 제가 받아갖고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말을 하면 그냥 계속 똑같은 말만 들어오고, 그 다음에 지금 그거 말고도 주민이 불만이 너무 많은 게, 주민 실제 피해 있는 주민한테 뭔 해결을 줄 생각은 안 하고, 자기들 그러니까 나쁜 말로 하면 주민담보로에서 돈을 빌리려는 그런 일에 대한 것만 저희들을 계속 찾아와요. 그래서 이제 아예 오지 못하도록 막아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지금 계속 저희들 말을 찾아오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피해보고 있는 주민들에게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그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도도 없고 뭐 지금 몇 군데 찾아서 물어봐도 특별한 답이 없어서, 그러면 지금 우리 당장 이렇게 서로 시끄럽고 그 밑에 보고 있는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보상을 할 수 있는 제도를 가지고 와서 주민들한테 얘기해야지, 왜 주민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릴 일만 자꾸 찾아오냐. 그런 일은 아예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 때문에 저희들 주민하고 이제 저 이장 처음 와갖고 지금 큰일 하고 있었거든요. 주민한테 사과까지 하고, 이제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니까 그런 일로 주민을 부르는 게 아니고, 풍력에서 자기들이 돈을 벌었으면 뭐 10%든 20% 내서 주민한테 도움을 주겠다면, 그때 주민들이 뭐 이 대표들이나 모여서 같이 얘기 나눌 수 있는 제도가 아니면, 이제 풍력에 관련해서는 주민도 다 싫어하거든요. 뭐 도와주는 걸 떠나서라도 당장 피해에 대한 내용은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냥 자기들 필요한 내용만 자꾸 우리들한테서 주입을 하길래, 그 잘못 들으면 정말 좋은 내용으로 들었어요. 저도 와서 아무것도 모르고 들었을 때. 근데 이장님 말씀은 현재 풍력 사업은 하되 우리가 예를 들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우리 피해 보는 만큼 우리가 어떤 그 일부의 피해 보상을 좀 해달라. 그런 대책을 좀 찾아주시면. 그렇지. 왜냐하면 결혼은 아니고 뭐 그렇다고 풍력 뽑아서 가락할 수는 없는 거. 그러면 여기서 소음이라든가 모든 문제에서 환경에 좀 시달리고 있으니까 거기에 상응되는 어떤 조치를 해달라.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이게 현실법으로 가능한가? 우리 부서장 설명. 네, 농촌환락가당 정진원입니다. 이장님 말씀하신 그 소음 나는 부분은, 공사에 따른 소음 나는 부분은 저희들이 그 사업 현장에 방문하여 그 아침 일찍 작업이라든지 저녁 늦게까지 작업은 저희들이 피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아마 그 이익에 따른 그 주민들 피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 시행자 측에 적극 요구를 해서 그런 안이 있으면 좋은 안을 내도록 저희 이장님께 한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서에서는 이후 야를 막론하고 우리 주민 편에 있어서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뭐 솔직히 말하면 제가 이 군수를 하면서 나는 업자 편을 들거나 업자 소리를 들어주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지금 현재 그 풍력 난리가 돌아가는데 소음이 지금 많이 들립니까? 소음도 지금 골 안에는 들어가서 들어보면 틀립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조용하진 않겠지. 그 날개가 큰 게 돌아가는데, 근데 이제 마을에 있었을 시 이게 막 소음에 막 정말 시달릴 만큼 심한 남사관 회장. 예, 제가 보충드리는 좀 드리겠습니다. 울 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실제로 저희 계획은 심각합니다. 7기가 현재 지금 7기까지 지금 세워지고 있고, 일부 시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다 돌아가는 건 아니고, 어떨 때는 한 개 돌아가고 두 개 돌아가는데, 무슨 문제가 발생되나 그러면요, 우리가 저희가 보면 협곡입니다. 계곡이다 보니까 이 날개가 돌아가면서 생기는 그 이제 소음이 그냥 평지 같으면 퍼져버립니다. 분산이 되어버리는데, 이 협곡이 계곡이다 보니까 이 소음이 몰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지금 지난 가을부터 일부 시운전이 들어갔는데, 거기서 한 2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 앞쪽에 그 새들이라고 하는 들에서 그 영농 활동하는 분들이 그 기계 소음 때문에 벌써 아직 새겁니다. 이제 지금 막 이제 시작하는 단계인데, 그 소음 때문에 작업하는 데 상당히 불편하다. 여기 데시벨이
전체 12 그죠? 풀입니다. 그럼 10 같으면 12풀이 풀 같으면 1, 2, 3군데는 한 데시벨이 한 얼마나 보십니까? 12풀이 한 3, 4 되나? 예, 그 정도는 되겠다 싶습니다. 소속도 엄청 큰 소리인데. 소리. 예. 그 뭐 바람 소리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오는데 그냥 위 이렇게 하는데 그게 굉장히 커요. 그 떼백의 그 대형 그러니까 그게 75m, 65m, 130m 정도 되는 날개가 이 돌아가면서 생기는 그 소음이 그냥 밑에서 오히려 덜 느낍니다. 근데 조금 떨어지면은 그게 이제 많이 느껴요. 그래서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집이 1.2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마당에 못 나옵니다. 낮에 마당에 뭐 나왔어 좀 죄송합니다만 담배다 같은 전에는 피웠는데 지금 마당에 저녁에 특히 못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막 드럼통 그 두들기는 소리 그다음에 그 안에서 완전 정박합니다. 그 사면에서 심지어는 그 붉은 불이 번쩍 돌아가면서 이제 막 순차적으로 이렇게 우리 조그만한 호랑이 불을 이제 엎드리는 게 그게 돌아가면서 불이 번쩍거리면서 그 소리까지 들어오니까 그 실질적으로 마당에 서 있으면 흉악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도 남자입니다만은 그 심지어는 겁이 나가지고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그런 어떤 기분을 느끼면서 사실은 밖에 제가 잘 안 나갑니다. 그 정도로 이게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현장 나가고 나겠습니다. 현장 나가서 한번 또 확인하도록 하고 그리고 김민걸 이야기는 그럼 지금 현재 소음이라는 것은 공사를 하고 있는 소음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브레이크가 두드리는 소리가 울립니다. 그냥 쿵쿵하고 심하게 들리면 옆에서 무단으로 들리는 담당 부서에서 뭐 현장 파악을 해서 전체 우리 하는 그 소음에 관련된 그 측정기 있잖아요. 소음 측정기를 들어서 측정 한번 해봅시다. 그 바람 불 때 하고 조용할 때 하고 그죠? 예,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래 한번 우리가 현장 방문할게요. 알겠습니다. 우리 이장님 그 하수 정말 처리장에서 악취가 난다 하니 악취가 좀 많이 난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예. 이 보면은 그 나오는 부분이 있잖아, 그죠? 거리에서 나오는 부분에 거기는 냄새가 나가지고 위에 사람들이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솔직하게는 뭐 가면 이제 뭐 옛날 같은 수채캐 되나 수채 냄새나 수채 냄새 그 정도로 심하나요? 특히 비 오는 날에 뭐 아침에 좀 늦게나 이러면 심하고 그거는 좀 검토해가지고 우리 황의관 설명 좀 지금 뭐 하수 처리장이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동 하수 처리장이 악취는 몇 년 전부터 그런 게 있어가지고 재작년인가 우리 원인을 찾아가지고 일단 수리를 했습니다. 좀 옆에 계신 분이 불쌍하다 하셔가지고 악취고 시설을 개선해가 했고 그다음에 수질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이게 점검을 받는 입장이고 이게 실시간으로 수질 기준이 환경공단에 데이터가 가기 때문에 저희들도 항상 긴장하면서 수질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현장 한번 더 둘러보고 뭐 원인이나 문제가 있으면 시설 개선 조치를 하겠습니다. 일단 현장 가서 악취에 대해서 우리가 측정도 한번 해보고 그 시스템을 보고 무슨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악취가 되게 심하다 하면은 우리가 거기에 대한 상응된 조치를 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확인해가지고 원인이 있으면 찾아가 시설 개선하도록. 알겠습니다. 그럼 좀 조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우리 이장님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던 것도 우리가 면밀히 검토를 하고 그냥 만나서 그냥 이야기 말만 주고받고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행동으로 다 옮길 겁니다. 우리 그 면밀히 나오셨으면은 실제로 우리가 그냥 이렇게 대화하는 건 아닙니다. 무조건 되는 것은 분명히 어떻게 처리를 하고 안 되는 것은 이렇게 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 하경찬입니다. 영동 부산물 해기 처리 사업 부분은 지금 3년차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째 2024년도 처음 했을 때는 각 업무별로 거점을 마련해가지고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들은 그 회목을 다 모아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느꼈던 것은
한 6개월 정도 기간이 진행되었는데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소음뿐만 아니라 모든 배목들이 집화되는 과정에서 분쇄를 5, 6개월 하는 과정에서 불안병 포사가 인근 농장으로 위산되는 부분들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작년에 변화시켜가지고 장가지 파쇄 사업으로 저희들이 전환했고 올해부터는 장가지 파쇄 사업 플러스 거기에다가 원목 뿌리목은 저희들이 수거해서 폐기 처분하는 부분으로 바꿨습니다. 이걸 한 달 정도 저희들이 올해 지원받아 신청 수요를 받아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과 더불어 저희들이 본소를 포함한 남부 상담소, 진보 상담소에 위치한 장가지 파쇄기, 그 다음에 중경 세척기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이상입니다. 이제 올해부터는 작년도보다는 좀 더 활력적으로 조치를 하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뿌리목도 우리가 다 수거를 해서 폐목 처리를 해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저도 그 부분이 궁금해서 이제 뭐 뿌리와 그리고 또 지금은 화목벌로 자꾸 없어지는 상황이라서 위에 그 굵은 나무까지도 다 지금 이제 뽑아서 하천변에 이렇게 지금 쌓아놓는 데가 지금 날씨다 보시면 하천변에 그렇게 지금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저 불로 찔러서 태우지 않으면 이게 또 몇 년 동안 거기에서 사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들을 앞으로 좀 확대를 좀 하셔가지고 좀 완벽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싶었어요. 하는 장소에 갖다 놔야 됩니다. 이제 가수원에 갖다 놓고 막 그때 가자고 하면 뭐 그건 어렵고 예를 들면 마을별 현장에 어느 장소 딱 지목 그 이장님도 지목해놓은 그 지목 장소를 좀 갖다 놔야 되거든. 그리고 우리가 뭐 골고루 찾아다니면서 뿌리 뭐 싣고 장가지 싣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 아닌가 하기 때문에 어때요? 지금 현재 지원받아가지고 수요받아서 하는 부분들은 장가지 파쇄하고 원목, 뿌리목 폐 제거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농가를 직접 찾아가서 하는 형태로 바꿔놨습니다. 그렇게 진행되고 저 재작년에 했던 거점을 모아서 하는 부분들은 실제 지금 진행되지 않습니다. 조동찬 방금 이장님 말씀하신 원목에 대해서도 나중에 처리를 해달라는 부분들은 현재까지는 그런 수요가 있을 때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시면 그거를 처리할 수 있는 농가들이나 그 업체를 갖다 소개해서 수거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도평리 새마을 지도자 공기준입니다. 저도 내년 FA 사업 때문에 이제 벌목을 다 해갖고 이제 큰 거는 화목부 올라가시는 분 다 가져갔고요. 그래가 제가 이제 파산 신청서를 받아봤습니다. 근데 보면은 신청명이 고령농이냐, 장애농이냐, 여성농이냐, 소규모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이 드신 분이나 작은 사람 위주로 하는 거라 하고 제가 신청을 안 했습니다. 처음에 이장님이 방송하실 때는 산 바로 옆에 있는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해준다고 이랬는데 신청서에는 보면은 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나이 드신 분, 소규모분 이렇게 하시는 거 싶어서 신청을 안 했습니다. 제가 알아서 하지 못하고 말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아까 담당하시는 분 한번 다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그분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본소에 농기계 임대 사업이나 남부 상담소, 진보 상담소에 장가지 파쇄기, 그다음에 중경 재초기를 통해서 이 가지를 처리할 수는 있습니다. 이후에 그 수요에 예산이 저희 남았을 때는 다시 수요 조사를 할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민 여러분과 함께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도 심상정 의장님을 비롯해서 우리도 군의회 의원님들 이제 또 제가 이제 의원님들 지금 마이크를 안 들리는 게 의원님들이 이런 답변을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해야 될 분들이기 때문에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심상정 의장님하고 우리 의원님들 너무 장시호 감사 말씀을 드리고 이장님 고생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현동면이 좀 더 발전되고 좀 더 살기 좋은 현동면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밝은 현동 만들겠습니다. 단지 우리 현동하면 이제 풍경 때문에 늘 말썽과 풍경인데 저도 살짝 풍경 놀이를 냅니다. 실제로 참 어이 보면
뭐 제가 냉철한 판단으로 봤을 때는 거기가 참 폭력이 들어갈 장소인가 싶은 마음도 듭니다. 하지만 뭐 참 이런 과정과 공정을 거쳤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저도 저 폭력 때문에 많은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래 하다 보니 앞으로는 혹여 정부 방침도 앞으로 뭐 자연 발생되는 우리 전기 에너지 예를 들면 태양광 풍력 이런 걸 좀 많이 지금 검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나 아직은 청송부는 우리 국민들의 어떤 의사를 존중하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가 결정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폭력이나 태양광이나 이런 거는 태양광도 소규모 태양광 마을 뭐 이런 거는 저희들이 허가를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하지만 기업형 태양광 발전은 저희는 아직까지 쉽게 허락하지는 않습니다. 풍력도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국민이 원치 않고 국민이 반대를 하는데 굳이 또 그렇게 또 뭐 업자하고 뭐 군수하고 뭐 우리 행정하고 짜고 치는 고소도 아니고 그런 나쁜 짓은 저는 하지 않습니다. 뭐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지금 기하는 것은 우리가 좀 최대한 우리 동민 주변 주민에게 불편함과 또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장님들 말씀 그리고 오늘 면면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잘 정리해서 우리가 정확히 보고를 드리고 또 시행에 옮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시행을 옮기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